각자 다 꿈을 다 얘기하셨어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제 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꿈은 내 눈앞에서 자꾸만 확인되어져야 돼요. 매일같이 확인되어져야 꿈이에요. 여러분, 꿈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게 꿈인지 아닌지? 지금 말로 했잖아요.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꿈이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났어. 그게 하고 싶어서 말한 거야. 근데 아무도 안 건드려. 제일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요. 내 꿈을 거들떠도 안 본다고요. 말해놓고 나서. 그러면 꿈이 아니죠. 근데 꿈이 실제로 그 사람 꿈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꿈에 대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씩 말하고 있느냐,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느냐, 나는 그게 될 거야 라고, 내가 그걸 원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또 하나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꿈을 내가 하기로 해놓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선투자하고 있느냐. 선투자 안 하면 꿈 아니에요. 말해놓고 건드리지 않은 건 꿈이 아니라고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모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자본주의 사회고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모든 연금술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직장, 직업 안에서 연금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 안에서 나를 담금질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직업 안에서 연금술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성공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분석을 해봤어요. 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직업 안에서 뭔가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단계별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이 있었을까?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배고픔의 과정이에요. 배고픔의 과정. 자, 여러분 여기 모두 다 신입사원 시절이었을 때가 있었죠. 되게 신입사원 시절에는 어때요? 배고파. 배가 안 고프더라도 어때요? 상태가 배고파. 상태가 배고프잖아. 그래서 어떻게, 불쌍한 얼굴이잖아요, 신입사원들은. 그죠? 앉아야 되는 건지 서서 가야 되는지, 아씨 화장실 지금 가도 되는 건지, 회의 시간에 잠깐 나갔다 와고 물 마시고 온다고 해도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굉장히 해가 어설프고 배고파. 누구나 다 어떤 일을 대하건 어떤 직장을 들어가건 초보 시절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때 다 배가 고파요. 여러분, 연금술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대장장이가 이렇게 쇠를 담금질할 때 가장 힘들었다면 뭐였겠어요? 대장장이도 배고픈 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굶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배고픈 게 제일 힘들죠? 돈 안 되는데 견뎌야 되는 거. 여러분, 직업이 나를 슬프게 할지라도 제발 견디십시오. 그래야 뭔가 이룰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직업이 슬프게 하면 홀라당 직업 버리고 뛰고 직업 버리고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직업이 그 사람을 엄청 슬프게 했는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음으로 성공한 사람, 우리는 하나를 요새 CF에서도 보고 있어요. 이혜수 선생님. 엄청 슬펐어? 그놈의 소설가 하느냐고.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요. 그때 말른 게 여태까지 있는 겨, 그게. 그래갖고 쑥 들어갖고 못 나오잖아, 볼이.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춘천역에서 배가 고파서 미치겠을 때 뭘 먹을까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꿈이 떨어졌대요. 내 꿈. 내가 바꿀 수 없는 꿈. 그래서 꿈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꿈을 먹다 보면요, 배가 막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너무 포만감이 오는 거지. 그럼 막 기뻐서 날뛰고, 그렇게 해서 참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고픔을 잊을 수 있을 만한 꿈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어야죠. 안 그러면 어때요? 조금, 얼마 배고프지도 않아. 딱 옆 사람보다 5만 원 배고픈데 왜 옮겨? 5만 원 배고픈데. 만 원, 15만 원 더 준다 그러면 금방 옮겨요. 어떻게 15만 원 배고픈데 옮겨요? 그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혜수 선생님이 늘 얘기합니다. 배고픔이 나에게 뭐였냐? 내 꿈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였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배고픔을, 저들 따라해서요. 테크닉을 연마하자. 자, 사람이요, 꿈을 갖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꿈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고픔을 좀 견뎌나갔어. 내가 열심히 하려고 작정을 했어. 근데 대부분 다 어떠냐면 여기서 넘어져요. 얼만큼을 해야 진짜 잘하는 수준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테크닉입니다. 자, 테크닉이란 정의를 내리면 이런 겁니다. 저 좀 따라해주세요. 테크닉이란. 손도 나랑 똑같이. 테크닉이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몸이 해내는 것. 테크닉이란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몸이 해내야 돼. 근데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몸이 해내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나요. 내 다리 같은 거 봐봐. 이거 나 다친 거 알죠? 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우리 딸 8살 막내 운동의 날 부모님 이어달리기 해라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엄마들이 나를 알아보고 김미경 나가라 그것들이 또 근데 봐요. 내가 우리 막내를 41에 낳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제일 늙은 엄마예요 거기서. 가보면 다 30대 중반밖에 안 돼요. 나랑 거의 띠동갑인 여자애들이 많아요. 거기서 나보고 막 나가서 저기 얼른 달리기 하라는 거지. 막 원장님 나가줘야 된다고. 너 미쳤지? 그 말 듣고 왜 나간겨? 근데 머릿속에 나갈 때는요. 내 증평 발발이 다 죽었어. 너희들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 내 마음은 나 정말 증평에서 달리기 얼마나 잘했네. 계주 선수 막 안 한 게 없어요. 야, 다 죽었어. 너희들 이제 나가는 즉시 나는 화려하게 나른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나는요. 막 팍 날아가는 거야. 좋아. 이제 다 죽었다. 가자.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쏘자마자 전력 질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톤 받고 뛰는 거. 세상에. 나 5발도 못 가고 넘어졌어. 팍 넘어지는데 그렇게 아까 긴 바지 입어야 되는데 내가 그 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잘 뛸 거라고 사뿐사뿐 날릴 거라고 생각했지. 반바지 입었었거든요. 넘어졌는데 세상에 뼈가 보이게 양쪽으로 찢어져 갖고 이게 15바늘을 꿰맸어요. 운동에 다 망치고 우리 막내 울고불고. 근데 내가 엄마로서 내가 중간에 도저히 그냥 걸어 나올 수 없는 거야. 피 질질 흘리면서 끝까지 뛰었잖아요. 결승전까지. 그럼 우리 딸이 지금도 얘기하잖아. 엄마가 결승전까지 뛰었다고 이 얘기를. 그래도 48로 어쨌든 임무 완수를 했죠. 그래서 내 삶의 연금술을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거. 나만의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가져야 되느냐. 저 좀 따라서 배짱, 소신. 이 2가지를 키워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너 배짱 있어? 물어봐. 시작. 그냥 너라 그래요. 배짱 있어? 당신 배짱 있어? 배짱 있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40 이렇게 넘어갔고 제가 이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나이 들고 40 넘고 50 넘어서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 사람이 되게 멋져 보일 때는 그가 그 직업 안에서 뭔가 남보다 특별한 소신과 배짱을 갖고 있을 때예요. 다 비슷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소신과 배짱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돈을 포기해야 생겨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 포기할 때 소신 배짱이 생겨요. 자기만의 색깔이 확 나와요. 왜? 사람이요. 살면서 사람이 돈 포기하기 엄청 어려운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돈만큼 일하기 시작하면 다 비슷해지는데 어느 순간 이런 거 있지. 내 돈 아무리 줘도 그 일은 안 한다. 이럴 때 자기 색깔이 드러나요. 돈 포기할 때. 여러분 돈 포기해 본 적 있어요? 아 엄청 어려운데 이거 쿨했나 보네 그때? 힘들어요. 사람이요. 상황에 따라서 소신과 배짱을 가져야 직업을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직업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MBC에서 강의하면서 참 놀랐던 그러니까 가수들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봤었어요. 근데 제일 놀랐던 사람이 진짜 왜 이소라 씨 막 이렇게 고개 돌릴 때 보면 막 배짱 있어 보이지 않아? 정말 승질나면 그냥 나간대잖아요. 마이크 시설 안 좋다고 실제 들으면 나간대잖아요. 그런 나쁜 점만 있는 그게 색깔이에요. 그게 아무도 못하는 짓도 해요. 그는 뭐냐면 이렇게 관객이 몇백 명이 왔는데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자기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 노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공연 딱 끝나고 나더니 오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공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해요. 다 환불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갈 때 돈을 다 줬어요. 쉽지 않아. 들어온 돈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여러분 경험해봤어? 네? 여러분 한 달 동안 일 못했다고 월급 토해낸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지? 응?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일해갖고 뭐 프로젝트 해갖고 만약에 1000만 원 받았어. 근데 그쪽 고객이 되게 불만이 많아. 그러면 어때요? 뭘 원하십니까? 다 해주지. 그걸 쿨하게 돈 1000만 원 못 날려.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는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100가지 이유도 넘어야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는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회에 태어난 거는요.
부딪히고 살면서 누군가 나를 다 도와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친구들한테 빚졌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난 정말 내 친구들한테 빚 많이 졌어요. 엄마한테 상의 못하는 거 내 친구 엄청 괴롭혔어. 걔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옛날에 대학교 때 연애할 때 전화하고 나 있잖아. 내가 꼭 만나야 되니 이 남자 그거 왜 물어보냐고 걔한테. 근데 걔는 의무감도 없는데 새벽 6시까지 3시간 동안 나랑 상담해줬어. 얼마나 빚을 많이 졌어요 우리가. 내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오는 데까지 실제로 마음의 빚, 돈의 빚, 모든 빚을 진 사람을 다 합치면은요 강당을 꽉 채우고 남을 거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만 다 갖다 놔도.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은 다 알아. 다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빚진 사람을 계산해 보면 누굴까요? 누가 여러분 빚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제일 빚 많이 진 사람 누구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 달라요. 부모님? 부모님? 배우자는 어때요? 남편 뭐 아내 어때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마 부인한테 빚 엄청 졌을걸?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빚입니다. 사람이요 죽기 전에 10가지 빚을 깨달아야 된다는데요. 10가지 빚. 남편에게 진 빚, 저는 남편에게 진 빚, 자식에게 진 빚, 막 빚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깨달은 빚이 있어요. 나는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이 다 내가 잘해서 버는 돈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인 줄 알았어요.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야 지가 실력 있으면 돈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간단한 성공 계산법을 했어요. 근데 마음의 빚 계산법을 적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됐던 거죠. 내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제가. 근데 2년 전부터 뭔가 이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닌 거지. 뭐냐면 저는요 뭡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한다 그래서 버는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주니까 받은 돈이더라고요 이게. 그걸 몰랐구나 내가. 그럼 이게 다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내가 갚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진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4단계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좀 더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94는데 뭐 오래 남았어. 아주 오래 담궈야 돼요 우리가. 쭉 길려보고 긴 마음으로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나가세요. 아주 자신 있게. 그러나 게으르지 않게. 절대 게으르지 않게.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자신이 흐뭇하게 나중에 그래도 이 정도면 반은 갚았다 하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차근차근 뚜벅뚜벅 진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럴게요. 고맙습니다.